예 변호사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말 앞바다에서 이른바 대왕고래를 하는 그 수심이 아마 한 1200m 지역인 모양인데요. 거기에 석유 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그리고 최소 35억 배럴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직접 국정 브리핑을 해서 과거 같으면은 아마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텐데 우리 국민들도 석유 나온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어가지고 좀 심드렁하기는 합니다만은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발표를 하면서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앞장을 서서 이 뜬금없는 산유국론에 대해서 잘 챙겨야겠다 하면서 재뿌리기라고 합니까? 그렇죠. 찬물을 지금 쫙쫙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석유 시추라는 것 또 석유 발굴이라는 것은 참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뭐 1000m 바다 밑에서 그걸 찾는다는 게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육지도 바다에서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석유 시추 역사를 보더라도 뭐 한두 개 뚫어가지고 어디 나온다 하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재를 뿌리고 나설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근데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정책에 관해서 한마디만 해도 전부 다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더라고요.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정치 이슈를 정치적인 확률 빼버리면은 이 석유 시추 참 우리가 기대도 되고 우리가 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참 수십 년간 외쳤는데 그래서 그 지정학적 그 요소가 있을 때마다 석유가에 폭등하면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가운데 어떤 희망을 주는 건데 야권에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추락한 어떤 그 지지율 그걸 만회하는 하나로 그 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국면 전환형이고 지지율 만회. 워낙 지지율이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21%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발표도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저는 석유공사 사장.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냥 이게 참 우리가 석유가 이번에 이렇게 됐다. 시추를 한번 해보자. 돈이 좀 들더라도. 말하자면 최소한 그 산자부 장관 이런 분이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제가 뒤에서 그런 걸 보고받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라. 이 정도 말하는 게 좋았는데 좀 마음이 급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지금 문제점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버린다는. 의료 그 의사수 정원 문제도 좀 그랬듯이 뭐 전에 수능 시험 뭐 그런 문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딱 결정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어떻게 R&D 예산 다 삭감 절반 뭐 이래 버리니까 그 밑에서 재량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딱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번의 경우도 정말 그 부분은 아쉬워요. 이재명이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그런 형식의 문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욕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런 거 나서가지고 이 정쟁으로 그냥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 불성사납죠. 그리고 있죠. 이게 석유 시추란 문제를 지금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하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시추공 돈 드는데 왜 하느냐. 그러면 돈 든다고 안 하면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걸 포기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예를 들어 북해유전 있죠. 북해유전은 동해에 비해서 시추의 어려움이 그 몇 배는 돼요. 왜냐하면 북해는 바람도 엄청나게 찬바람 불고 환경이 가장 나쁜 데거든요. 엑슨모빌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메이저 석유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엑슨이 그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시추공을 60개 들었던가요? 그랬을 겁니다. 다 실패했어요. 66년부터인가 들어가지고. 그 북해는 30개를 했네요. 엑슨모빌. 엑슨모빌. 거기는 이 성공 가능성이 3%에서 시작해요. 불과해요. 우리가 이제 아주 그냥 북해 브렌트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석유 가치가 엄청나게 좋은 양질의 석유인데요. 엑슨모빌이 30개 공을 시추를 했으면
천억이라고 하면 3조가 들어갔는데 예. 실패했고 그 뒤에 필립스가 6개를 또 실패를 했는데 7개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680억 배럴이 나와버린 거예요. 나오고 예. 그다음 브렌트 그걸 이제 그 북해에서 브렌트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게 양질의 석유예요. 완전 예. 동방석이 안 잡고요. 그다음 가이아나라고 남미 가이아나. 예, 그 나라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석유 터지는 바람에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40몇 %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100년을 들여가지고 시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엑슨 모빌이 한 예, 겁니다. 그 석유 시추란 게 예. 이게 뭐 눈에 보이고 뭐 그 저기 할 정도면 누가 그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돈방석에 앉죠. 예. 그렇지만 이제 항상 따질 게 예?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나중에 이게 정말 터졌을 때 예. 경제 효과가 얼마냐 이걸 봐야지. 예. 이게 그 가능성이 20%라고 그러는데 20%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액트 지오에서 발표한 거죠. 예. 20%란 게.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북해가 3%고 그럼 6배가 넘는 7배 가량 되는 확률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어떤 형식이라든가 발표 내용에 그거는 대해서 좋아요. 지적하는 건 좋아요. 당신 말이야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금 그걸 뒤덮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할 수는 있는데 내용은 좀 알아보고 20%라는 거 아닙니까? 20%면 엄청나게 높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1,000억씩 들어간다는데 예. 그러면 20%인데 1,000억을 넣든 한 6개 지금 5개까지 뚫겠다는 거 아닙니까? 5천억 아닙니까? 예, 20%니까. 예. 아니 1,000억씩 들어봤자 5개 들어봤자 5천억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희 고객님 뭐 바자가 아니고요. 큰 금액 맞는데 우리나라가 받을 아니 이게서 만약에 터지면 35억 배럴만 나오더라도 140억 배럴 나오면 뭐 말할 것도 없고 5년간 우리가 쓸 기름이라 그럽니다. 27년 가스는 쓴다는 예. 거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한 수십조 이익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석유회사라든가 또 선진국들이 기를 쓰고 돈 쏟아 부으면서 이걸 시추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하면요. 네. 로또 당첨 확률이 몇만 분의 1인가 몇십만 1등은 몇십만 분의 1인데 그거 사는 사람들 전부 바보죠. 천치 등신들만 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이거는 20%뭐 있죠. 로또에 비해서 이게 터지면 뭐 로또가 1등 상금이 한 20억 되는데 예. 20억 원 이거 터지면 우리 5년간 쓸 석유가 나온다고 뭐 그거는 예상이지만 그렇게 되는 걸 갖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거는 저는 그 완전히 어떤 야당 대표가 할 말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을 좀 알아보고 네. 자기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고 해야지. 잘 알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은 실패 확률이 80% 아니냐. 10중 8구 실패한다. 그러면서 결국 수천억 돈만 쏟아붓고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인데 국민 혈세를 꼭 투입해야 할지 걱정이다. 거기다 주가 또 걱정까지 했네요. 주가 폭등에 따른 주식 투자자들의 대량 손실도 걱정이다. 그럼 아무것도 말아야죠. 주식 투자자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선거 때 25만 원. 네. 이건 뭐 선거 끝나고 더 금액을 그게 한 몇 조 되죠? 그 13조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35만 원까지 늘려버렸어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돈 넣느니 여기다 해야지. 거기는 일부 극빈층 도와주는 걸로 한 1, 2조 넣는다 하더라도 예. 자기 말대로 하면 11조가 세이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로 이 시추공을 떨어야죠. 당연한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약간 아쉬운 그 발언을 했다고 자기는 아예 국정을 막자고 팽개치자고 하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쟁거리도 좋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이번에 석유 혹시 나면은 그럼요. 2027년 대선 우리 망해. 그리고 그러니까. 2026년 지자체 망해. 그러니까 자꾸 죄를 뿌리고 아예 시추를 못하게 해야지. 시추 안 하면은 정부에서 예산 갖고 오니까 이제 아마 예산 심의할 때 그거 잘라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해가지고 석유가 아예 안 나와야지. 예. 2026년 지자체 선거하고 2027년 대선에 우리가 유리해.
저는 그걸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대선에서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내가 시추해가지고 내가 이 공을 차지해야지 뭔 소리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동해가스전도 1조 얼마가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만 2조 4천억인가를 좀 썼어요. 수익을 냈으니까 한 1조 이상은 수익을 낸 거예요. 여기에 5천억 들어가더라도 5개를 뚫어가지고 거기서 나왔다가 하면은 35억 배럴만 나오더라도 그냥 노다지를 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40억 배럴 나오면 5년간 쓴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되는 지층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석유가 나오는 지층의 특징이 모래, 이 층이 많은 그곳에 있는데요. 진흙이 또 많아야 되고, 이게 막아주니까. 그런데 아예 안 되는 지구의 지방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같으면 몰라도 지금 동해안 여기는 상당히 매장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경제성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액트지오라고 미국의 탐사회사 빅토르 아브레로라는 박사 이 고문이죠. 고문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원어민망이에요. 말한 거는 좀 아쉬운 게 아니라 좀 걱정스러운 거는 그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층이 발견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있기는 있을 수 있는데 경제성이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천억 들어 이렇게 시추해가지고 나중에 별 성과가 없다. 있긴 있더라도 하루에 1배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장래에 꿈을 먹고 사는 거지 정책이나 이런 거는 아예 1000m 바다 속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북해는 그보다 더 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재명 대표도 우리 국가 전체의 경사 아닙니까? 만일 석유가 진짜 아까 35억 배럴만 나와도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걸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에 이렇게 오히려 추워주었으면 이재명 대표 이번에 지지율 올라요.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추진해 나가자고 했으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가적 사업이고 지금은 광물 자원 확보가 뭐 경제성을 떠나서 안보와도 직결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이 중국에서 뭐 여차하면 흑연 수출 안 하겠다, 리튬 안 하겠다 해갖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48개국이나 모아가지고 밥 사주고 또 투자까지 해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왜 아프리카 자원 콩고인가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정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게 스톱돼 버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리튬이라든가 희소 광물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 정쟁의 희생이 돼버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으니까 중국에 한번 화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 비율을 안 맞출 수가 없는 상황. 대승적 차원에서 이걸 자꾸 접근해야지. 지금 저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도 있죠. 거기 전쟁도 아쉽지만 그게 우리나라 석유값에 영향을 미칠까봐 저는 제일 걱정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 액트지오의 고문인 아브레오 고문도 7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미국에서 급히 와가지고 이 논란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전문적인 내용들입니다만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트랩 등 가스가 존재할 만한 여건들을 모두 갖추었다. 4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말이에요. 구조상 이 지하의 구조가. 그리고 20% 확률은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석유 또 가스 추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결국 시추를 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법도 아니고 무슨.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발언뿐만 아니라 발표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무슨 천공 또 이 뭐 어찌고 저찌고 석유가 나온다겠다 그건 믿고 한 거 아니냐고 또 이런 음모론까지 지금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쉽게 말해서 그 벤처 있죠. 벤처 기업. 이게 확률이 5%입니다. 100건 벤처 투자하면요. VC라고 벤처 캐피탈이라고 벤처만 엔젤 펀드니 이런데
5%만 성공합니다. 예.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아브레오 고문이 말한 20%보다도 더 낮은 거 보고 사람들이 벤처에 뛰어들거든요. 예. 신약 개발이라든가 신기술 개발. 근데 그걸 하는데 우리가 지금 20%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80%의 확률이 훨씬 크긴 크죠. 실패할 확률이.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안 해보고 모든 건 그랬어요. 그 제일 큰 실패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거다. 시도도 안 해보는 거죠. 예. 시도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게 진정한 거지. 그래서 누구가 그랬잖아요. 그 에디슨이 그랬나요? 그 전군과 뭐 발명하는데 1001번째인가 성공하니까 자기는 1001번째에 성공한 거지 실패를 1000번 한 게 아니다. 예, 실패는 발명의 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국 같은 사람도 국정을 이렇게 운에 맡겨도 되나?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다. 이렇게 졸업을 꼭 해야 합니까? 아유, 그 지금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합승을 거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신중하니 잘 그 탐사를 하고 시출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 보겠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좋잖아요. 거기는 여유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은 그래서 그러나요? 나머지 뭐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들이랑 깜빡하게 하니까 두 사람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근곤일척에 예. 사법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라도 윤석열 대통령 주저앉히는 무너져야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분들은 기가 꺾이면은 예. 사법 리스크도 자연히 따라서 적어질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는 왜냐하면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정치 지도자들 선출된 지도자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 리스크를 연관지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속된 말로 폭망시켜야지 자기들은 일어설 것이다. 그거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제2야당의 대표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조롱하고 뭐 비아냥거리는 거 이런 투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그렇게 했으면 정치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같이 하면 정상배가 되는 거거든요. 정치꾼이 되는 거고요. 정상배. 정상배.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